계속되는 그 싸움에서 감독들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플레이오프 4명의 감독들이 지금 매 순간 마주하고 있는 감독이라는 또 왕관의 무게입니다. 손창환 감독님 농구파에서 평가가 어떠냐요? 냉정하게 손창환 감독님은 전력 분석원이죠. 그러면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본인의 이 주관을 손창환 감독이 확실하게 유지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평가가 점차 바뀌어. 근데 이게 있어요. 대중들의 평가 그리고 외부의 평가는 항상 뒤따라와요. 먼저 앞서가지 않아. 손창환 감독님이 본인이 노력을 해서 본인의 주관을 명확하게 고찰을 했을 때 기준으로 결국 본인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소노의 봄은 계속됩니다.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키면서 디펜딩 챔피언을 꺾고 창단 처음으로 고양 소노가 챔프전으로 향합니다. 이제 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앤 킥. 이근준이에요. 석점! 1쿼터를 이근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근준 후반 기용 없음. 자, 이건 뭐냐면 손창환 감독의 기조 유지인데 이건 손창환 감독이 오히려 명장이라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면 오늘 손창환의 플랜 이근준은 냉정하게 3점 2개 정도 해주면 땡큐 라고 정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근준이 전반에 5개 넣은 거야. 그렇다고 여기서 본인 플랜을 수정한다. 물론 유연함일 수도 있지. 손창환은 본인의 기조를 유지했다. 이 로테이션 플랜은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졌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당연히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창환 감독이 고집을 부렸다. 오늘 왜 이근준 잘 되는데 왜 안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 1차는 정관장입니다. 여기서 유도훈 감독의 전성현 후반 기용 X. 이게 기조가 똑같아요. 이근준과. 왜 유도훈 감독은 전성현 선수가 슛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기용을 하지 않았냐. 본인의 플랜에 전성현을 전반만 기용하고 후반전에 수비가 중요할 때는 전성현을 기용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플랜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유도훈 감독도 본인의 감독 깜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못 해준 거야. 2차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어떻게 돼? 유도훈 감독이 왜 전성현 안 썼냐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전 유도훈 감독은 플랜 조금 수정을 합니다. 전반 전성현 언제 기용했냐? 공격 약해졌을 때. 예를 들면은 KCC 김동현, 최진광, 유기찬 들어왔을 때 이 3명 나왔을 때만 전성현이 들어왔어요. 왜냐? 수비에서 얘네 막으면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언제? 그리고 후반에는 승부수로 전성현 기용 3분 정도 그래비티 효과를 누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가는 당연히 결과에 기반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유도훈 감독에게 평가가 그렇게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럼 유도훈 감독 내가 이 기조를 유지한 대로 했는데 실패를 했지. 그럼 조금 수정하는 거야. 또는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유지를 할 수도 있어. 그거 이제 본인 선택이야.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이 나왔냐. LG가 1차전에 순수 슈팅 성공률 때문에 경기를 졌습니다. LG는 슈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던졌고 그냥 안 들어가서 졌어요. 그러니까 2차전에 조상현 감독은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야, 다 적극적으로 쏴. 결국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전 결국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LG가 전반에. 근데 마레이 멘탈이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뜨냐? 조상현 감독도 멘탈이 터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후반에 양준석 갑자기 뚝 소리 나면서 나가버렸어. 그게 이제 어지러운 거야. 3차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가합니다. 이연승을 했기 때문에 후반도 자신이 있을 겁니다. 네. 조기상 석점을 터뜨립니다. 유기상과 마레이의 디펜스를 풀어버려서 유기상과 마레이의 체력을 세이브하고 수비에서 완전히 쉬면서 공격 몰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노가 오늘 개 터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감독도 본인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어요. 유도훈 감독도 그렇고 오늘 손창환 감독도 그렇고 그리고 조상현 감독님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손창환 감독님이 나온 겁니다. 유도훈 감독님도 결국 2차전에는 이 효과를 봤죠. 조상현 감독님은 자연재해를 당했고 3명의 감독의 명함이 여기서 엇갈렸습니다. 이상민 감독님은 제가 아직 그 평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명확하게 본인들의 이거를 막 내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민 감독님은 확실히 선수들한테 그냥 맡겨요. 왜냐면 선수들이 애초에 하프타임 끝나고 자기들끼리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그냥 선수들한테. 그리고 이게 선수들의 기조도 있어. 선수들이 본인의 기조가 굉장히 센 선수들이에요. 허운, 최준용, 그리고 허웅은 기조가 굉장히 센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확산 발견형 교육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는 선수들한테는 연습형, 주입형, 지시형 이런 이제 교육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산 발견형의 교육 방식이 좀 필요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기주도형 학습 방식 이런 식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민 감독님이 굉장히 좀 똑똑한 방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감독의 무게는 뭐냐? 지면 본인이 욕을 먹어 지금. 지면. 왜냐? 감독이 뭘 했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 근데 이상민 감독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게임을 졌을 때
근데 내가 총알을 다 만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감독은 본인이 패배했을 때 총알바지가 될 것까지 감안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도 이상민 감독의 용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펙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답이 어딨어. 어떤 모든 선택을 하던지 간에 그거에 대한 명함은 분명히 있고 호불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감독들은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주관대로 할 것이냐, 선수를 믿을 것이냐, 또는 내 기조를 바꿀 것인가, 내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 사이에서 매번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감독이 최전방에서. 그리고 탓을 선수 탓으로 돌릴 것이냐, 내 탓으로 돌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되는 그 싸움에서 감독들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플레이오프 4명의 감독들이 지금 매 순간 마주하고 있는 감독이라는 또 왕관의 무게입니다. 이상민 감독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까요? 이상민 감독이 아니어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상민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KCC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도 맞는 거예요. 그런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니 이상민 감독이 사실 얘들아 레전드에다가 본인은 농구 모르겠냐? 감독님이 농때르만보다 농구 한 1000배는 잘할 거 아니야 나보다. 깜냥도 훨씬 높을 거고 S급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는 감독이 이상민 감독님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잖아. 이상민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넘버1이라고 해도 아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잖아요. 커리어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상민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뭔가 있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냥 말 안 한다고 그냥 바보라고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상민 감독은 S급 선수를 했던 감독이지. 그러면 이상민 감독이 제일 잘 이해하겠지. 감독으로서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S급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뭐냐면 자기가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밑에 단계의 선수들의 그 경험치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교정을 못 시키는 거야. 본인은 계속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선수들은 가다가 자꾸 꼬꾸라진단 말이야. A급, B급, C급 선수들은 농때르만 같은 거 봐봐. 올라가다 여기로 지하로 처방다니까? 이걸 어떻게 돌려? 못 돌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승기 감독, 유동 감독님, 전창진 감독님도 그렇고 그런 감독님들 왜 명장이냐? 머릿속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반대로 뭐냐? 본인이 S급 못 찍어본 사람이 감독이 더 잘할 확률이 높아. S급은 한 팀에 해봤자 1명, 2명이잖아. 해봤자 2명이라니까 많아봤자 S급은 원래? KCC가 기형적인 구조인 거야. 5명, 4명이잖아. 원래 이 구조가 안 나와. 해봤자 2명이야. 그럼 이 2명 말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감독이. 근데 반대로 S급 감독은 딱 2명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지러운 거야, 이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따로. 그래야 감독으로서의 단점. 선수가 S급 선수로서의 단점이 있고, 이제 B급, A급, C급 선수로서 단점이 있단 말이야, 감독이 됐을 때. 그럼 그거를 보완을 해야지. 다 각자만이, 본인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S급 지금 슈퍼팀인 KCC 같은 경우는 S급 선수를 했던 이상민 감독이 굉장히 적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의 선택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답에 근접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결국 또 근데 결과 기반으로 해석이 다르게 되겠지. 결국 우승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상민 감독이 문제다. 왜 선수를 못 잡냐? 얘기가 나오겠죠. 반대로 이상민이 우승을 하면은 결과 기반으로 재해석이 되겠지. 이상민 감독이 역시 선수들을 리스펙해주고 역시 그러니까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재해석이 계속 그렇게 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감독은 기조를 유지해야 돼. 결국 어차피 내 결과로 인해서 내 평가는 바뀌어. 그럴 때 결국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주관을 유지해야 돼. 그 주관이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 평가에 흔들리기 시작해. 그럼 주관이 없어지고 기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성장이 안 돼, 감독으로서. 결국 더 나은 감독,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그냥 기조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 평가에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춰버릴 확률이 굉장히 커. 그래서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선수든 감독이든. 이정현 원드리블 석점 접근 깨끗합니다. 최준용입니다. 탑백 정말 최준용